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균관대는 여기에 조금의 변화를 주었어요. 인문계열 글로벌 리더학과와 자연계열 자연과학 계열이 나군 선발에서 가군 선발로 바뀌고, 소프트웨어학, 반도체 시스템 공학,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가군 선발에서 나군 선발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변화로 인해 나군 선발에서 가군으로 옮긴 모집 단위들은 과거에 비해 충원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나군으로 변경된 모집 단위는 충원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많은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몰렸기 때문에 가군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겠죠. 작년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문 계열입니다. 작년 가군 모집 단위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 계열 3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모집 인원은 그리 작지 않았죠. 글로벌 경영 47명, 글로벌 경제 30명, 사회과학 계열은 무려 141명을 선발해서 총 218명을 선발했습니다. 새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에는 편차가 다소 큰 편이에요.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것이 정시 전형인데, 작년에는 글로벌 경영 787.62, 글로벌 경제 781.56, 사회과학 계열 777.92점으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0분위로 보는 입시 결과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커트라인이 평균 89로 나와요. 가군 내 다른 두 개 모집 단위의 평균이 96대인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사회과학 계열보다 대학별 환산 점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꽤 많이 낮은 모습도 보이죠. 이는 대학별 환산 점수와 다르게 최종 등록자 100분위는 대학마다 발표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 입결을 확인할 때에는 100분위보다는 대학별 환산 점수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100분위가 어떻게 구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저희 진학사 표본에 의하면 작년 성대 가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략 평균 100분위 96에서 7 정도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글로벌 경영은 다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충원 인원도 157명, 충원율 330%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줘요. 나군 연고대 합격권의 학생이 가군에 지원할 때 서울대까지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제2외 국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글로벌 경영에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도 촘촘한 편이에요. 진학사 표본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와 사회과학 계열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은 100분위 1.1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은 100분위 0.4 정도의 차이로 줄었었습니다. 나군에는 7개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는 글로벌 리더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군 글로벌 경영, 경제만큼 입시 결과가 높지는 않아요. 또 충원 인원의 차이도 크죠. 이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아니에요. 성균관대 나군의 특징이죠. 가군이나 다군에 더 선호도가 높을 만한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경영도 글로벌 리더에 가까운 입결을 보였죠. 아까 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 지원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는데,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최종 입결은 경영학과가 글로벌 리더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던 걸로 보여요. 그 다음 그룹으로는 영상과 인문과학 계열을 묶을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한문교육, 의상, 교육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입결이 낮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도 있는 모집 단위인데 작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년 이 세 개 학과의 입결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최종 합격자만의 성적으로 보면 2019학년도에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경영 등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들의 입시 결과가 이 세 개 모집 단위에 비해서 더 낮았어요. 과거 입결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모집 단위에는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꺼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과거 입결이 낮다고 보이는 모집 단위에는 학생들이 몰려서 의외로 입결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죠. 따라서 현재 학생들이 어떤 모집 단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건 바로 진학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모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다음은 자연계열이에요. 인문계열도 그랬는데 자연계열도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가 가군에 많았어요. 물론 이는 작년까지의 군 배치이고 올해는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모집 단위만 가군에서 선발해요. 그렇지만 두 개 모집 단위임에도 모집 인원이 많아서 나군보다 선발 인원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작년 입결은 반도체 시스템 공이 가장 높았어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특성화학과로 매우 인기가 높죠. 그런데 올해는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반도체 관련 특성화학과가 생겨요. 또 반도체 시스템 공이 연세대와 고려대와 같은 나군 선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입결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성대 내에서는 의대 다음으로 높기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위도 특성화학과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과 소프트웨어 학과가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은 공학 계열인데
공학 계열 내에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 6개 전공이 있어서 2학년 진급 시에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 특성화학과나 전자전기공과 같은 공학 전공은 선택할 수가 없죠. 또 본인의 희망과 더불어 1학년 학업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 인기 있는 전공에 들어가고 싶으면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성대가군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분위 성적을 보는 것이 좋을 텐데 94.2가 평균이에요. 인문계열은 진학사 표본과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군 자연계열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네요. 건설환경공 같은 경우 수학 100분위 70% 커트라인이 88인데 이는 서강성균 한양대 자연계열 라인에서 가장 낮은 성적이네요. 수학 가형이 85점이었던 건데 이 학생의 국어나 탐구 성적은 아마도 꽤 높았을 거예요. 나군에도 5개 모집 단위가 있어요. 의예과와 다른 학과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군 인간계 최강은 전자전기공이었어요. 대학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이 가군의 공학 계열보다 높았는데 최종 커트라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연과학 계열은 나군 모집 단위치고는 그리고 비교적 성적대가 낮은 모집 단위치고는 충원율이 높았어요. 나군 다른 모집 단위들과는 큰 차이가 나죠. 이는 나군 자연과학 계열과 동시에 가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공학대학 모집 단위에 동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래도 자연과학보다는 공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사범 계열 모집 단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단순 취업률로만 보면 컴퓨터 교육이 수학 교육에 비해 매우 높아요. 대학 알림이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컴퓨터 교육은 85.3%, 수학 교육은 33.3%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쪽으로 취업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의대를 제외하면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커트라인이 93.5인데 가군 94.2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커트라인은 더 차이가 컸던 편이에요. 커트라인 자체는 자연과학 계열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충원 인원이 나군 타 모집 단위들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진학사 표본에 따르면 약 100분위 92인 학생까지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입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관심 모집 단위의 입결은 화면을 멈춰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